네, 안녕하세요. 원지, 원본 지수 활용을 좀 강의하는 김경련입니다.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으시니까 어, 그동안 입장하시는 분들 중에 초보자이신 분들은 1번이라고 조금 댓글창에 남겨주셔서 제가 조금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좋아진 도미넌스랑 RSI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핫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잘 개발해서 잘 만든 것 같은데, 토요일 날, 음, 그, 구이사님이, 구프로님이 강의를 해주셨지만, 거기 있는 내용을 또 참고로 해서 제가 오늘 같이 응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입장하시는 분들 있으시니까 들어오시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화면이 또 잘 안 넘어가네요. 음, 아, 네. 저는 작년, 이맘때쯤에,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온봇을 알게 되어서, 5월 달에는 정말 10만 원, 작은 시드로 연습 매매를 하라고 하잖아요. 정말 코인의 코자도 모르는 정말 쿨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거래에 나오는 영어 단어를 사전에 찾아가면서 검색을 하면서 현물이 무엇인지, 퓨처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뭐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하나하나씩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분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6.4가 무엇인지, 지금은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공부를 할 수 있고, 언제든 유튜브도 강사님들이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만,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강사님들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별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매매 일지를 작성을 하면서 연습을 했어요. 그 결과 5월 달에 청산을 2번 당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청산을 아직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5월에 5만 원을 넣어가지고 2주 만에 시드를 100만 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걸 마케팅으로 정말 전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5월 4일 강의했을 때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놨던 그림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4월 4일에서 5월 3일, 한 달 동안 76%의 승률이 있었고요. 일주일 동안은 30% 승률.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정말 쿨인이었던 제가 이렇게 승률이 좋아지기까지는 많은 연습과 많은 강사님들의 교육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제 시드가 한 달 만에 아까 봤을 때는 4월 3일이었죠. 2주 만에 이렇게 300%의 수익률. 그래서 제 시드가 지금 3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5월 1일부터 해서 지금 2주 동안 215%의 승률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거의 원인은 우리 지금 새로 나온 RSI, 그다음에 도미넌스 역할이 조금 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는 모두 새롭게 다 바뀌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도미넌스와 원본 RSI는 다 처음 접하시는 초보분이라고 다 생각하시고 모두 다 동일한 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연습하고 초보자들도 너무 쉽게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많은 연습하고 하시면 이렇게 복복리로 수익이 늘어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홈봇 도미넌스
RSI 너무 정말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많이 기다렸었는데 그 기다린 만큼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코인을 고르고 시그널을 보고 코인을 종목을 고르고 어떤 코인을 가지고 RSI가 도미넌스를 반영을 해서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기초부터 알려드릴게요. 기초로 들어오신 분들이 오늘 조금 있으셔서 이렇게 원보치수 시그널부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RSI와 제가 일주일 동안 수익을 냈던 노하우를 또 알려드릴게요. 자, 원보치수 시그널은 원보치수는 코인 시세의 동향과 세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원보지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의 시그널이 있어요. 스코어 점수, 교차와 이격, 6.4 시그널이라는 큰 세 개의 중요한 시그널들이 있고요. 스코어 점수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화면 차트를 화면 홈페이지를 열면 전 스코어, 현재 스코어, 변동 스코어 이렇게 차트라고 적혀 있어요. 전 스코어는 지금 8시를 기준으로 하면 1시간 전에 우리 데이터를 리셋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7시 5분에 7시 5분에서 한 10분 정도의 변동, 그리고 현재 스코어는 지금 현재 8시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스코어 시세를 나타내고요. 변동 스코어는 이 1시간의 간격에서 얼마만큼 변동되었는지 스코어 점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이 1점당 0.04%의 변동을 예측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전 시세, 현재 시세는 현재 거래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세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은 그리고 도미넌스와 원봇 RSI를 응용하기 전에 어떤 코인을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를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차트를 보고 제일 처음 해야 될 부분이 여기 맨 위에를 열면 가장 많이 변동한 코인부터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은 가장 많이 하락한 코인의 종목이겠죠.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하나, 둘, 세 가지나 저는 5개까지도 보긴 해요. 그래서 차트를 열어서 변동이 얼마나 수익이 날 코인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요. 마찬가지로 가장 하락한 것도 3개에서 5개 정도를 차트를 열어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서 하셔야 될 것들은 이렇게 어떤 코인을 고를 건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 그래서 위에서 3개에서 5개, 아래에서 3개에서 5개를 차트를 열어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 원봇 도미넌스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 출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도미넌스 1이 있고 원봇 도미넌스 2가 있어요. 원봇 도미넌스 1은 현재 스코어에서 우리 바이낸스랑 연동되어 있는 코인이 180개 정도가 되는데 그 180개 종목의 코인들에 나누어진 평균값을 도미넌스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변동 스코어는 1시간 간격 안에 얼만큼 변화됐는지를 원봇 도미넌스 2로 나타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테더 도미넌스, 원봇 1 그리고 원봇 2 도미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해당 수치가 낮아지면 비트코인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비트코인 수치가 높아지면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겠죠. 도미넌스라는 뜻은 점유율을 나타내요. 코인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비트코인에 많이 점유율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반대로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다른 알트코인이나 다른 테더 USDT에
몰려가는지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는 원보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우리 원본에서 나타내는 도미넌스라고 생각하시고 전체 코인 시장이 상승을 하냐 하락을 하느냐를 여기는 도미넌스를 가지고 쉽게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보 도미넌스가 아래 빨간 색깔 여기 마이너스를 가리키며 아 이제는 하락을 하고 있는 하락 추세이구나. 그리고 원보 도미넌스가 파란색 위주를 가리키면 플러스를 가리키면 점점 여기 있는 이 검은색이 이렇게 파란 색깔을 많이 가리키며 아 상승장이구나라고 예측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원보 도미넌스 2는 1시간 전을 나타내기 때문에 1시간 대비 현 시간에 상승을 하고 있구나, 코인들이 하락을 하고 있구나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는 테더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일반 코인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테더 코인으로 가지고 현금화를 많이 시킨대요. 그래서 현금화를 많이 시키면 선물에 거래하고 있는 우리 코인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 있는 비트코인과 테더 코인이 수치가 비슷한데 움직임이 많이 없으면 테더와 비트의 움직임이 없으면 알트코인이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23이었던 게 더 많이 하락을 하여서 마이너스 66을 나타내죠. 그러면 아 오늘 전체 코인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플러스 36 여기 파란색에 점점 가까워지죠. 아 그러면 전체 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캡처한 걸 보니까요. 조금 코인들이 상승을 하는지 파란색이 많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 있는 흐름을 가지고 참고하시면 되세요. 우리 예전에는 바이낸스 거래소에 가서 비트가 빨간색인지 초록인지 그거를 보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여기 있는 홈페이지 도미넌스를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평균값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앞날 캡처를 해놓은 걸 기준으로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프로님이 브리핑할 때 항상 캡처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프로님이 정말 저의 비서 같은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시간 또는 2시간, N시간 후에 얼마나 변동이 되었는지 이걸 가지고 제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아침에 마이너스 23이었는데 오후에 보니까 마이너스 66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면 이제 코인들이 조금씩 하락하겠구나라고 느끼시면 되시고 오전에 보니까 1시간 코인의 변동 합이 7.78이었는데 1시간 후 또는 2시간에는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러면 조금씩 코인이 하락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도미넌스를 가지고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 조금 상승 분위기다. 그러면 롱으로 잡으시면 좋으시겠고 분위기가 하락이다. 그러면 숏 위주로 조금 많이 포지션을 잡으시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비율도 조절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너무 좋죠. 온봇 RSI 여기 보시면 우리 그전에 이렇게 어디에서 내가 진입을 해야 되는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른 보조지표를 많이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보조지표가 필요가 별로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한눈에 S와 L이라는 알파벳만 알면 누구나 다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S는 곧 있으면 하락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L은 롱 방향으로 추세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원봇 지수도 100%의 확률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70%의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네모 박스에 있는 것은 초록색에서 하방의 위치에 점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움푹 들어갔죠. 많이 움푹 들어갈수록 많이 하락해서
아, 이제는 나중에는 롱으로 올라갈 거다라고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빨간색 상방에 위치하고 있으면 여기 위치보다 여기 위에가 훨씬 더 볼록한 부분이 더 높죠. 봉우리가 더 높죠. 그러면 점점 더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렇게 봉우리가 하나, 둘, 우리 쌍고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완전히 점점 하락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SL로만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빔을 너무 잘 맞추더라고요. 며칠 전에 리플이 빔을 쐈을 때 너무 잘 맞추고 여기에 캔들과 이 데이터가 리셋되는 시간은 원본 지수가 나오고 차트가 나오고 2분 후에 이 시그널이 S와 L 표시가 된다고 해요. 이런 시그널이 그리고 이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아 그게 계속 유지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나오면 포지션 정리를 빨리 하시면 더 수익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떨어지겠지, 더 오르겠지 기다렸다가 물리거나 또 내가 수익을 못 가져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빔을 쌌을 때는 그냥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한 75% 정도 분할 매도를 하셔서 다시 진입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구간에 L과 S가 떴을 경우에는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포지션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하는 구간까지도 잘 RSI가 막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RSI를 활용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익률을 본다면 봉우리가 볼록하게 우리 가매수 구간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곳, 거기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익률이 높겠죠. 우리가 고점 시그널, 저점 시그널 존에서만 해야지 수익률이 극대화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봉우리가 이렇게 낮은 S가 있는 곳보다는 조금 높은 곳에 있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봉우리가 높은 곳을 찾아서 숏으로 진입을 하시고 마찬가지 L도 중간에 L에 진입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많이 움푹 들어간 곳을 찾으셔가지고 포인을 찾으셔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사용했을 때 환물 기준으로는 한 2%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레버리지를 3배를 사용하게 되면 한 6%, 레버리지를 5배 정도를 사용하게 되면 한 10%, 이렇게 2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고레버리지를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도 초보 때 뭣도 모르고 20배를 많이 했어요. 20배를 하면 누구나 또 많이 20배로 많이 올리시고 그리고 그때 너무 욕심이 많이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서 많이 당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많은 손실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한 3배수란 지금 저는 5배수로 많이 낮췄거든요. 5배수로 낮추다 보니까 정말 많이 물리거나 그리고 많이 물렸을 때 저는 빠른 손절을 해버리거든요. 오히려 그냥 물타기나 그런 것보다는 빨리 손절을 해버리고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고레버리지는 절대 하지 마시고 초보자분들은 3배를 사용했을 경우에 수익이 크진 않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드가 크신 분들은 많은 시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시드를 늘리시고 레버리지를 작게 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적은 레버리지로 고배수를 했을 경우에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요. 하지만 저 레버리지를 쓰면 시드는 크고 저 레버리지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적은 금액으로 고 레버리지를 하는 것과 동일한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것보다 안전하게 내 시드를 지켜가면서 뺏기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뷰까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보조 지표를 입력했을 때 한 번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접속할 때마다 다시 리셋이 되어버려서 저장이 되지 않는데 추후에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저장까지도 할 수 있게끔 만든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 뷰 사용 방법을 조금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 온봇 홈페이지 안에서
웹보시 사이트 안에서 모든 걸 한 방에 다 정해가지고 바이낸스에서 입력값만 넣을 수 있게끔 쉽게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트레이딩 뷰는 실제 차트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여러 추세선, 지지저항, 보조지표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응하기에도 너무 쉽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여러 가지 보조지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익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차트를 열어보면 홈페이지에 왼쪽 편에는 점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시세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 편에 0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250점 이상, 그리고 0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50점 이하, 그리고 지상과 지하가 있어요. 그래서 250점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면 점점 고점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250점에 점점 마이너스 250점에 가까워지면 이제 코인이 하락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는 파란색은 우리 원보 지수를 나타내고요. 세력들의 흐름, 코인 시세 움직임, 세력들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빨간 색깔은 시세를 나타내는, 거래소에 나오는 시세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고래가 돼야 돼요. 세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빨간색의 개미라고 생각을 하시고, 파란색이 고래라고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세력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파란 색깔, 원보 지수가 이렇게 나타내어 있고요. 빨간색 시세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N시간 앞에 지지와 저항을 아신다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곧 있으면 하락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실제로 여기 보면 앞에 예측한 곳만큼 시세가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는 세력을 따라 하락할 거야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이런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두 가지의 색깔만 아시면 쉽게 할 수 있으시고요. 원보 지수는 한 1점당 0.04의 변동 예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우리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를 더하고 거기다 곱하기 0.04%를 하면 나의 수익이 얼마가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0점,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0점과 여기 100점이죠. 100점을 더하면 100이죠. 거기다가 0.04%를 계산을 하면 4%를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럼 현물로는 4%를 내가 수익을 얻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물에서는 내가 레버리지를 사용한 것만큼 수익률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 차트를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낸 모습을 보면 여기 231점과 248점 고점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차트를 열어보니까 260에 고점에 왔어요. 그래서 이 시세를 예약을 해서 이제 고점이니까 하락하겠구나라는 숏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211점에서 마이너스 189점으로 점점 오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빨간 색깔이 시세가 아래로 떨어지고 이제는 올라가겠구나라는 롱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200점, 250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상도 있더라고요. 코인 시장의 흐름이 좋을 때는 우리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00점, 400점, 500점까지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하락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250점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300점, 마이너스 400점까지도 있더라고요. 지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꼭 유념하시고, 자, 교차와 이격. 지금은 원붓 RSI가 너무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SL로 들어가셔서 진입을 하면 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더 많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차와 이격의 그래프까지, 차트까지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존에 코인들 같은 경우는 초록초록이거나 빨강빨강으로 되어 있어요. 변동 스코어와 변동 시세를 보면.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빨간색과 초록색깔로 색깔이 다르죠.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거는 이제 교차가 일어났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위에 있을 때는 이 코인은 하락을 진행하겠구나. 이렇게 초록 색깔이 위에 있을 경우에는 상승을 예측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변동 점수로는 30점 이상인 것을 찾으셔서 진입하시면 교차와 이격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빨간색에 온보 차트가 파란 색깔을 나타내며 시세는 하락하지만 우리 세력인 차트는 위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시세가 나중에는 세력들을 따라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상반교차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는 상반교차가 아니라 이격이 벌어졌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시세가 아래에 있고 온보 차트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락했다가 시세를 따라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온보 차트를 따라 세력을 따라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상반교차는 시세가 빨강이 아래 있고 온보 차트가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시세가 세력을 따라 위에 올라가는 상반교차인 거고요. 하반교차는 반대로 온보 차트가 아래에 있고 시세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빨강이 나중에 온보 차트를 따라 아래로 만나겠구나. 그래서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따라오는 경우는 70%, 온보 차트가 시세를 따라갈 경우에는 30%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100%의 확률보다는 70%에서 80%의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교차와 이격 중에 교차의 확률이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 교차가 일어나고 이격이 발생했는지를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차가 일어난 이후에는 이격이 점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교차가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진입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교차가 일어난 다음에는 이격이 훨씬 더 벌어져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서 진입한 분 같은 경우에는 더 하방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을 보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완전히 많이 점수가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 코인을 잡으시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만나는 곳이 정리해야 될 시그널로 보시면 되세요. 정리 시그널로. 그래서 10시, 11시, 12시, 1시, 1시간 간격이지만 이 온보 그림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약 6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6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1박 2일이 걸리기도 하고 한 3, 4일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꼭 유념하셔서 거래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1시간 데이터라고 해서 꼭 1시간 만에 일어나는 예측되는 게 아니라고 N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시간마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코인에 진입을 했다면 그 진입한 코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1시간마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1시간 간격으로 코인에 사랑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내 코인의 변동을 계속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코인 차트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고 있죠. 시세를 따라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교차돼서 만나는 지점이 내가 이제 정리해야 되는 시그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원본 RSI 같은 경우에는 S에서 L로 바뀌면 그때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그널 정리해야 되는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은 수익을 많이 내시고 어떤 분은 수익을 적게 내시는 분이 있어요. 같은 코인에 진입했지만 레버리지도 다르겠지만 비슷한 레버리지인 경우에 레버리지일 때도 수익률이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시그널 존에서 진입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 시그널 여기서 숏을 잡아서 팔고 자 저점에서 롱을 잡아서 위로 팔고 그래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팔고 그런 것들을 여기 시그널 존에서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하잖아요. 바로 관망. 이 중간 지점은 항상 관망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RSI 같은 경우에도 어중간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움푹
들어갔거나 볼록 봉우리가 많이 올라온 지점을 찾으셔가지고 진입을 하시면 더 많은 수익을 거두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그림도 마찬가지. 여기 박스권 안에 되게 많이 이격이 벌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 박스권 안에 굉장한 이격이 벌어져서 이렇게 수익을 높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여기 시세 끝이 중간 있죠. 우리가 관망해야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지점은 항상 관망하고 들어가지 마시고 패스하세요. 코인 시장은 24시간 밤낮 없이 굴러가잖아요. 그리고 아주 많은 180개가 넘는 코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확률들이 되게 많죠. 먹을 수 있는 거리가 많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패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6.4 시그널이 있는데요. 우리 6.4 시그널은 세력이 급하게 빠져나갔을 때 나오는 원본만의 특별한 스코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을 하다가 6.4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세력이 빠져나가서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시세 하락 중에 발생한 6.4는 더 이상 가격을 끌어내리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스코어, 현재 스코어 점수가 둘 다 6.4, 6.4가 나왔을 경우에 이거는 6.4 시그널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텔레그램 방에는 6.4 알람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은 그런 텔레방에 초대 받으셔가지고 알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고점으로 향하다가 6.4가 나왔어요. 그리고 세력은 여기 아래에 빠져나간 이런 모양이 나왔죠. 그러면 고점에서 점점점 시세가 세력이 빠져나간 위치만큼 내려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반대로 쭉쭉쭉쭉 시세가 내려가고 저점에서 6.4가 나왔어요.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파란색에 빠져나온 곳까지 점점 상승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차트를 보면 여기 우리 아까 미리 예측을 해준다고 했죠. 그리고 이곳을 보면 보통 지지와 저항의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자리까지 나왔고 점점점 세력이 빠져나갔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지지 앞에서 선행해서 알려줬던 것까지 비슷하게 나왔고 6.4가 나와서 세력이 빠져나간 위치까지 위로 상승하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4가 풀리면 우리 항상 매도하는 정리 시그널도 나온다고 했죠. 6.4가 아니라 이렇게 6.2로 변화가 되면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 정리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런 위치에서 6.4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만큼밖에 수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여기서 6.4가 나왔으면 수익률이 크지만 여기 지점에서 6.4가 나왔을 경우에는 바보 6.4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코인은 진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쭉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을 하면 하락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메탈이라는 코인을 가지고 그리고 6.4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에는 펀딩비가 있어요. 그래서 펀딩비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 클로즈 또는 인솔레이트 옆에 보면 펀딩이랑 카운트다운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펀딩비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음, 어, 마이너 펀딩비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에게 지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물 가격에 수렴하는 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불하는 보증금 개념인데, 펀딩비가 플러스라고 적혀 있을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는 적혀 있지 않지만 기호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롱 포지션이 숏에게 지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는 숏 포지션이 롱에게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카운트다운이 8시간마다 카운트다운이 되어요. 그래서 9시
5시, 새벽 1시 이렇게 펀딩비 정산되는데 이 펀딩비 정산되는 시간에는 코인의 흐름이 변동이 되게 변동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펀딩 카운트다운이 끝나기 전에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흐름이 정말 동일하게 계속 진행이 된다. 온보 지수 차트 따라 잘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길게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변동이 오기 때문에 좀 정산을 하거나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중간하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펀딩비가 빨리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수수료가 많이 떼이니까 그거 유념하시고요. 자, 그래서 메탈 코인도 여기 보면 펀딩비가 1.9에 가까워졌어요. 앞에 설명이 하나 빠뜨렸는데 마이너스 0.75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럴 경우에는 소수점 앞에 앞자리가 되게 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6.4 시그널이 나왔을 때 특히 숏수로 잡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이너스 점수일 경우에는 숏 포지션보다는 롱으로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양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여기 1.0 이럴 경우에는 조금 높은 펀딩비이기 때문에 그런 펀딩비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펀딩비 1.9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롱에 가깝다고 했죠. 그래서 롱으로 수익을 냈고 같은 날 동일하게 마이너스 1.9 그리고 마이너스 2까지 올랐던 코인인데 몇 시간 후에 N시간 후에 이렇게 펀딩비가 바뀌었어요. 정산되고 나서 바뀌었어요. 변동이 되었죠. 그래서 조금은 하락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숏으로 같은 날에 이렇게 롱과 숏을 번갈아 가면서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펀딩비를 활용해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처음에 진입하기 전에 정산되기 전에 캡처를 해두셔서 펀딩비가 얼마였는지를 조금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프로님이 브리핑 하실 때 항상 펀딩비에 대한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펀딩비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6.4, 6.4 나오고 펀딩비가 마이너스 1 높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롱으로 생각을 숏, 이거는 숏 시그널이 나왔네요. 정산되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숏으로 같이 이렇게 온보시 알려주는 시그널로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 아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강사님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원칙 있는 매매를 하라고. 그래서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은 코인이 무엇인지, 현물이 무엇인지,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래소, 자기가 사용하는 거래소 사용 방법도 초보이신 분들은 익히는데 한 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익히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튜브 검색하시고 이런 강사님들이 올려주신 유튜브를 찾으셔가지고 10번 이상 듣기를 추천해드려요. 처음에는 많이 잘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뭐 알겠는데 감이 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이동평균선이 귀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 볼린저 밴드가 귀에 들어오고 그 다음 추세선이 귀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나씩 귀에 들리고 내가 매매를 하면서 응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기간 동안은 연습 매매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때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진행하고 나만의 기준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레버리지 높게도 한번 써보고 낮게도 써보고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청산도 당해보고 그런 경험 속에서 나만의 노하우들 그리고 나의 원칙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이용하시고 여유 자금으로 하시고 레버리지는 초보자분들은 절대로 5배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금 비중을 50%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너무 한 코인에 몰빵을 하거나 우리가 코인을 하나만 잡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잡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를 80%, 90%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대응해야 될 때 시드가 없어서 대응을 못하고 오히려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초보자인 분들은 한 30% 정도를 가지고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반 정도의 시드를 가지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몰빵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맛있는 거 사드셔가지고 우리 머리 많이 쓰잖아요. 맛있는 거 사주면서 재밌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면 매매와 음주 매매는 절대로 금지합니다. 그래서 나와의 싸움이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마음 급하게 조급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욕심을 넣고 매매를 할 경우에는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내가 세운 원칙을 타협하지 않는 나만의 거래 원칙을 정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현물도 거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둘 다 원칙인 것 같아요. 특히 현물에서는 선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현물에서 매수 금액을 잊어라. 그래서 금액보다는 숫자, 개수를 늘려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물과 현물 마찬가지 손실정 꼭 하셔야 되고 내 재산 2배 이상 하지 않으셔야 돼요. 선물하시는 분은 레버리지 생각하셔가지고 내 시드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용롯, 지금은 이런 건 상관없이 우리 RSI 가지고 잘 보고 활용을 하시면 좋으시겠고, 매일 시황 보는 것도. 그런데 우리 원봇 도미넌스가 있어서 시장의 흐름을 금방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원봇 하나 열어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 그리고 현물에서도 매도하는 거, 예약 매도, 우리 손실 지정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물에서도 매도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약을 하시면 이게 바로 손실 지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분석 있는 매매. 지금은 우리가 초보자도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우리 원봇이 70%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롱숏 두 가지가 있는 홀짝 게임에서 확률을 점점 높여가려면 원봇 지수 말고 또 다른 보조지표를 사용하면 그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방향이 얼마인지,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요즘 미소환이라고 그분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노하우를 조금 들었는데 비트코인의 방향을 항상 조금씩 넣어가지고 비트의 방향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많이 이 방법 좀 활용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방인지 하방인지에 따라 내가 오늘 코인은 상승하는 코인을 좀 많이 잡아야겠다. 하락하는 코인을 많이 잡아야겠다라고 유념을 하셔가지고 그런 코인을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24시 체인지를 누르면 가장 많이 상승한 코인, 가장 많이 하락한 코인들도 나타내서 볼 수 있고요. 여기는 퍼센테이지가 바뀌는 거를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기준을 잡으셔서 그 다음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어떻게 변동하고 대응해야 될지를 내가 추세에 맞게, 흐름에 맞게 잘 타점을 잡았는지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높은 레버리지 쓰지 말라고 했죠. 높은 레버리지를 쓰는 만큼 수수료도 많이 떼어가요. 그리고 내가 시장가로 했느냐, 지정을 했느냐에 따라 또 수수료를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너무 고레버리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실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복구해야 될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고레버리지 쓰면 안 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시드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분할 매수하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내가 많이 물렸을 경우에는 2차 진입을 해서 추가로 이제 시드를 더 넣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평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가 비중을 높여가지고 조금 더 수익권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본절 예약을 하는 방법,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응용하시고, 매수도 분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매도도 아까 빔이 나왔을 때 한 번에 정리를 하거나 분할 매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이슈, 코인 이슈, 코인 호재는 없는지, 여러 사이트를 보시고, 우리 소비자 물가 주시라든지, 금리 발표할 때마다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인베스팅 여기 있는 어플 이용해 하셔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3개인 것들은 좀 중요한 이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방인지 그리고 교차가 일어났는지
50점 이상 차이가 났는지를 보시고 항상 우리 시그널 존에 진입을 했는지, 이주봉, 이일과 주봉이 동일한지, 그리고 펀딩비는 이상이 없고, 경제 이슈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호재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상승하면서도 빔을 많이 쏘기 때문에, 호재 코인 같은 경우도, 유념해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매매에 우리 여러 가지 보조 지표가 있죠. 지지선과 저항선. 많은 강사님들이 지금 알려주고 있지만, 지금은 이게 많이 필요가 없겠지만, 혹시 물리거나 내가 대응을 할 줄 알아야지, 손실이 많이 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오히려 더 많이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지와 저항 자리를 잘 찾아서 들어간다면 정말 좋은 시그널 존에서 진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지선은 시세가 하락하다가 어느 순간 멈추고 반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저항선은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정받는 곳을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캔들의 끝과 끝을 이렇게 연결하셔가지고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지지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지 저항을 그릴 때는 1시간이나 4시간 봉을 사용해서 활용하시면 좋으세요. 자, 추세선 마찬가지. 추세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추세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잡은 코인이 시세대로 추세대에 맞게 잘 가고 있는지, 또는 잘못 갔을 때 내가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추세를 쉽게 하기 위해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추세선 그리면 정말 빨리 내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핸드폰으로 그리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그렸으면 시세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위치가 이렇게 내려가거나, 지금 저는 롱을 잡았겠죠.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추세가 바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추세를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여기에 초록 색깔 보이죠? 이렇게 추세선에서 삐져나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숏이 아닌 롱 방향으로 추세가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추세선 따라 움직이다가 추세만큼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적당하게 이 정도 먹고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매매를 한 거고요. 그리고 쌍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저는 많이 도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브리핑에 지지 저항선을 그려주잖아요. 우리 그 프로님이. 그러면 한 번 다이고 나서 내가 진입을 놓쳤다. 그러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와요. 그래서 그때 또 진입을 하거나 하면 되니까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첫 번째 봉이 나왔을 때는 짧게 먹고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두 번째 봉이 들어가서 이렇게 길게 들고 가면 오히려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를 쓰지 않고 장타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뒤에 있는 봉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길게 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쌍저라고 해서 우리 쌍다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바닥을 2번 찍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닿았을 때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렇게 많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2번 찍고 나서는 흐름이 롱으로 바뀌구나라고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더로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7일선, 21선, 61선이 이렇게 모이는 곳, 이렇게 모였을 때는 롱으로 갈지, 숏으로 갈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오는 모습을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정배열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상승하는 추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기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안에 약간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볼린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도 만나게 되고 여기도 만나는 곳. 그리고 7일 차선에
7일선 위에 캔들이 있을 경우에 상승을 하고 7일선 아래에 캔들이 있을 경우에는 점점 떨어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의 노하우는 이렇게 15분 봉에서도 보고 1시간 봉에서도 보고 4시간 봉에서도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를 같이 활용해서 봐요. 그래서 15분 똑같은 1시 14분, 1시 14분에 제가 다 캡처를 한 거예요. 같은 시간대지만 15분 봉에서는 많이 내려온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1시간 봉에서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쵸? 그런데 4시간 봉을 보면 진짜 움직임이 거진 너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 21선까지 더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도움을 받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15분 봉, 1시간, 4시간 또 저는 1분까지도 보거든요. 그래서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그런 것들을 배우셔가지고 같이 매매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원보 차트도 2일, 2주, 3주 이것도 같이 같은 방향일 때 2일 차는 위로 향하지만 2주 차트는 요거랑 그림과 다르게 아래에 있다. 여기 파란색이 이렇게 아래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는 롱이지만 여기는 하락을 하죠. 그러면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코인은 패스를 해요. 같이 롱 방향, 2주차도 롱 방향, 3주차까지도 롱 방향, 같은 방향일 때 그 코인들만 찾아서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조금 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음. 음. 자, 그래서 우리 가장 힘든 일 조바심이 아닌 여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매매 하시고 안전한 매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RSI 나온 거 가지고 제가 응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며칠 전에 여기 L이라고 떴어요. 이게 리플이거든요. L이 뜨자마자 저는 여기 움푹 많이 들어갔던 곳 여기 많이 움푹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많이 움푹 들어갔으니까, 이제 조금씩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여기서부터 진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진짜 L이 뜨면서 빔을 팍 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배수를 썼지만 이렇게 큰 수익률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예를 들어 보시면, 네, 메탈 보면 이렇게 교차가 일어났죠.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여기 지지하고 있는 우리 시그널 저점 시그널 존이 왔죠. 그래서 이제는 곧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시세와 파란색과 빨간색 시세와 원보 차트가 같이 움직일 경우에는 저희가 관망을 하라고 했었어요. 많은 강사님들이. 그런데 지금 너무 좋은 게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도 숏인지 롱인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관망하지 않고 이 S와 L 신호를 보고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시간 업데이트 될 때마다 리셋 될 때마다 관심 있게 내가 코인 진입한 코인을 데이터를 관찰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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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원보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를 향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하락하구나. 그래서 여기 시세들이 조금 많이 밑에서 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00점에 가까웠고 가장 아래에 시그널 존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숏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원보 차트를 보니까 차트는 숏이 아닌 롱이죠. 롱 그림이죠. 그런데 여기 RSI는 숏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말 RSI를 믿고 진입을 해보자라고 해서 정말 큰 수익을 받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원본 지수를 활용하는 거는 조금 긴 시간 동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RSI를 사용하는 거는 그냥 1시간 그때그때의 변화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수는 N시간, 6시간 이후에 진행이 된다. 그리고 RSI는 그때그때 1시간 간격으로 변화를 볼 수 있다라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TRS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47점이라는 교차 점수가 낮죠. 그리고 이렇게 따라 움직이지만 마이너스 300점이라는 저점에 왔고 그때 이제 오를 것이다 라는 롱 사인이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제가 수익을 낸 거 아직 우리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는 3분봉에 클릭을 하면 차트가 나오지만 3분은 너무 짧게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봉이나 1시간 봉을 보게 되면 이 원본 차트가 1시간마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도 트레이딩 뷰를 이렇게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떠오르는 모양이 비슷해서 금방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30분 또는 1시간을 눌러가지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BTC 어제 제가 이거 잡은 코인인 것 같아요. 여기 마이너스 400점에 왔고, 자, 여기 저점 시그널이죠. 지금 시장의 흐름이 마이너스 하락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어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RSI를 믿고 롱으로 진입을 해서 이렇게 점점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마찬가지 어제 알파 들어가서 수익 많이 획득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고점 시그널이죠. 고점 시그널에 왔고 그쵸? 그리고 점점 아래로 내려갈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 S가 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수익을 얻게 됐어요. 만약에 여기에는 S가 조금 여기 1시간 있다가 떴지만 그 전에 이렇게 빔을 쐈을 경우에 진입을 했다면 이것도 좋은 거 나오기 전에 정찰병처럼 우리 오토브 4.0처럼 정찰병처럼 조금 시드를 넣은 다음에 확실하게 S가 뜨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그래도 나는 아직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오토브 4.0에게 맡기시면 되세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딥러닝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동으로 포지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동으로 잡지만 수동으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롱숏 포지션 자동 진입할 수 있고 레버리지 조절 가능하고 익절 손절 하실 퍼센테이지를 자유롭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입 포지션은 지금은 $200, $300라고 해서 6개, 10개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수면 매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본업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차트를 볼 수 없으면 오프 기능이 있다라는 거. 자, 나는 그것도 너무 힘들다. 나는 정말 인쇄소득, 재산소득을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우리 드립 레귤레이션 얼마 전에 출시했잖아요. 그래서 자동 매매를 활용하시면 안정적이고 낮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큰 수익, 복복리를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자동 매매가 나왔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콜인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원보 지수가 없었다면 아직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그런 개미로 움직이고 있었겠죠. 그런데 원보 지수가 저희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복복리로 수익을 자꾸 내고 시도도 자꾸 늘리고 이렇게 강사까지 할 수 있는 경지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의 오늘 들으신 분들도 모두 많은 연습 매매 하시고 많이 교육 들으셔서 모두 다 성투하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보 지수 방과 아카데미 방에
RSI 우리 다 같이 지금 막 다들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차트라든지 그런 차트들 나오면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겠어요? 자,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